이게 무슨 일이지? 이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들 가족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당황한 마음에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성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 짐이 왜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야? 엄마, 사실은 이사갈 새 집에선 우리 세 식구만 같이 살기로 했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안 해도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네요. 대성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서 전부 너희 줬는데 돈은 새 집 전세금이랑 중개수수료로 썼어요. 저희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드릴게요. 나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원래 그 아파트는 내 아파트였잖니. 돌려줘. 엄마, 지금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어머니, 내일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새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입주한다고 연락 왔네요. 어머니 연세에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작은 월세방이 더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3세 이은희 씨입니다. 서울 수유동의 작은 골목,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은희 미용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곳에서 세월의 흐름을 가위 소리로 새겨왔습니다. 아유, 내 머리는 은희 언니한테만 맡긴다니까. 단골 손님의 칭찬에 이 씨는 수줍게 웃으며 거울을 건넸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이는 세월 속에서도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죠. 가위 하나로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그녀의 손에 단단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씨를 걱정했습니다. 당시 겨우 10살이었던 아들 대성을 혼자 어떻게 키우냐는 걱정이 컸죠. 남편의 끊임없는 폭언과 외도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지 애한테는 아빠가 필요할 텐데. 남편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차라리 아이 혼자 키우는 게 낫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 씨는 가위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미용실을 닫는 날이 거의 없었죠. 명절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대성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아들의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죠. 엄마, 나 이제 취직했어. 이제 엄마가 좀 쉬세요.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왔던 날, 이 씨는 비로소 자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은희야, 아들 장가 보내고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친구들의 말에 이 씨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한편 결혼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월세살이를 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아들 부부를 볼 때마다 이 씨의 마음은 무거웠죠. 시간이 흘러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이 씨는 수십 년간 운영해온 미용실을 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안정된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미용실 정리하고 어디 가려고? 단골 손님들의 아쉬운 목소리에 이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40년이면 충분히 일했잖아요.
미용실 권리금과 평생 모아둔 적금을 털어 이 씨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 어때요? 소진이도 일하느라 아이 맡길 때가 마땅치 않고.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기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한 것과 지금도 월세살이를 하는 것 등이 마음에 걸렸죠. 손주도 돌볼 수 있고 혼자 사는 적적함도 달랠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괜찮아, 소진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구나. 하준이도 할머니랑 많이 놀면 좋잖아.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죠. 손주를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이 씨의 마음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낮 시간만 돌봐주던 손주가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 씨의 손에 맡겨졌죠. 며느리의 카페가 점점 바빠지면서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하준이 저녁 먹이고 목욕까지 부탁드려요. 알았어, 소진아.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와.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주말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고 집안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처럼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된 이 씨는 점점 지쳐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감당했죠. 은희야, 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쉬엄쉬엄해. 그래? 나는 괜찮은데 조금 피곤한가 보다. 친구 순이가 걱정스레 말할 때마다 이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손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는 점점 깊어지는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와 집안일을 돌보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삶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가족을 위한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죠.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 안 해? 아들내미 다 컸는데 뭐하러 그렇게 희생해? 친구 순희 씨의 직설적인 충고에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손주는 내 핏줄인데.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선 나도 내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밀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씨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죠. 식사 시간에 이 씨가 차려주는 밥상을 별다른 인사 없이 받아먹고 어머니, 저희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라며 손주를 맡기고 둘만 나가는 시간이 요즘 들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숨이 막혀. 미안해. 여보, 내가 더 노력해서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할게. 대체 언제요? 이대로면 하준이도 크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그냥 어머니 집을 팔아서 넓은 데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며느리가 멋대로 자신의 집을 팔자는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건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어차피 어머니 집은 나중에 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같이 이사 가면 어떨까요? 하준이도 크고 우리 식구 공간도 더 필요하고요. 이 씨는 어젯밤 들은 대화가 떠올랐지만 차마 얼굴에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내 집을 판다고 여긴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거잖니.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집 팔면 더 좋고 큰 집에서 지낼 수 있잖아요. 이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씨는 아들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죠. 집을 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엄마 돈은 새 집 계약금으로 쓰고 나중에 다 갚을게요라며 매매 대금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 씨는 곧 안심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자신의 짐도 챙기고 집을 구경하러 다니는 과정에서도 이 씨는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아들 부부를 보며 더욱 안심했습니다. 엄마, 이사갈 집은 방도 3개예요. 좋죠? 그래, 좋구나. 내 방은 어디야? 아, 안방 바로 옆방이요. 햇빛도 잘 들어서 좋을 거예요. 어차피 노후를 위한 집이었으니 아들네와 더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구나 생각하며 이 씨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사 당일 이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옷가지와 소중한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았죠. 그리고 손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장난감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날 오전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검진 날이잖아요. 저희가 먼저 이사 시작할 테니까 검진 마치고 오세요. 아유, 깜빡했네. 그래, 너희 먼저 가 있어라. 나는 검진 끝나고 바로 갈게. 이 씨는 오래전부터 예약해둔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죠. 그래서 짐박스 몇 개만 미리 정리해두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은희 씨,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혈압이 좀 높아졌네요. 의사의 말에 이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손주 보느라 좀 그렇죠.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아들 부부가 어딨어요. 검진을 마치고 이 씨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새 집에 가서 정리할 것이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그녀의 짐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죠. 아들 가족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씨는 당황한 마음에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성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 짐이 왜 문 앞에 있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사실은 이사갈 새 집에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살기로 했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몇 달간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안 해도 이게 좋을 것 같대요. 이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자신의 집을 팔고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 씨는 생각해냈습니다. 대성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같이 살자고 해서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아서 전부 줬는데. 이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돈은 새 집 계약금이랑 중개수수료로 좀 썼어요. 저희가 월세 보증금 정도는 드릴게요. 엄마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엄마, 지금은 좀 복잡해요. 나중에 정리되면 초대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끊을 것처럼 서두르는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도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소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손주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했는데. 어머니, 그게 다 어머니가 원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해야 속이 좀 편안하시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는 내 아파트였잖니. 돌려줘. 어머니 연세에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월세방 하나 구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조금씩 보태드릴게요. 더 이상 통화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소진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해요. 새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입주한다고 연락 왔네요. 어머니 물건은 다 챙겨 넣어놨어요. 넓은 집보다는 작은 월세방이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 뻔뻔한 메시지에 이 씨의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아들과 며느리가 나만 쏙 빼고 이사를 갈 수 있지? 자신을 버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런 모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 씨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는 이 씨의 상황을 듣자마자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은희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미안해, 순이야. 무슨 소리야? 어서 와. 며느리도 아들내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순이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이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손주를 위해 밤잠을 설쳤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니? 그것도 미리 말도 없이. 순이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 씨의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화를 냈죠. 하지만 이 씨는 순이의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순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고시원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좁은 방, 공용 화장실과 부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죠. 아이고, 다리야. 날이 갈수록 이 씨의 몸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의 생활, 심적 충격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르는 무릎 통증.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보낸 시간은 이 씨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지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날 밤, 이 씨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 집계약서, 미용실 권리금 이체 내역.
모든 것을 정리하며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생활이라니? 지금이라도 전부 돌려받아야 해. 낡은 탁자 위에는 평생 모아온 영수증, 이체 내역, 계약서 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매일 조금씩 자료를 모으고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어느새 단단한 결심을 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친구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은희야, 우리 조카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 한번 상담받아 볼래? 정말 그럼 좀 만나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이 씨는 순이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순이의 조카 민주는 친절하게 이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 씨는 그동안 정리해온 서류들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손주 양육과 관련된 증거들까지. 이은희님,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상속하셨기에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 씨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아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 대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대성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집 한 돈 돌려주고 사과해다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거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치사하게 준 걸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이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대성아, 내가 언제 그 돈을 너한테 줬니? 같이 살기로 약속하고 살던 집을 판 거잖아.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번에 약속한 대로 저희가 월세도 드릴게요. 아들의 뻔뻔한 말에 이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 각오해. 이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내용 증명도 보내주시고요. 일주일 후 아들 대성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집 매매 대금 반환 요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직장과 며느리의 카페 주변에서 자신의 사연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까지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회사에서 다들 알게 됐어요. 직장 동료들도 저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예요. 대성아, 내가 언제 거짓말이라도 했니? 엄마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만하실 건데요? 내 돈 돌려주면 그만할게. 이틀 후 이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희님,
아드님께서 일부 금액을 입금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고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가 자꾸 그러라고 해서. 며느리 탓하지 마라. 내 책임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사는 건 안 될까요?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그럴 맘 싹 사라졌어? 하지만 엄마,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우리도 후회했어요. 엄마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이제는 너희를 못 믿겠다. 그 집, 엄마가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장만한 거야. 내 인생 40년을 바친 돈으로 산 집이란다. 그런데 너희는 단 한순간에 그걸 빼앗으려고 했잖니. 손주는 보고 싶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해. 대화가 끝나고 이 씨는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은희야, 돈도 돌려받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친구 순이의 물음에 이 씨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가위를 쥐었던 그 손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 씨는 우연히 오래전 미용실에서 함께 일했던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미용실은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래, 몇 년 전에 정리했어. 너는 잘 지내니?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미영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언니, 우리 미용실에서 같이 일하면 어때요? 소소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씨는 미영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그렇게 이 씨는 손을 놓았던 미용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의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미영의 단골 손님 몇 명만 상대했지만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용실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미용사분 계신가요? SNS에서 봤는데 파마 한번 받고 싶어서요. 이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SNS에 올라갔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한 손님이 이 씨가 손님 머리를 해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고 그것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씨는 할머니 미용사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언니 영상이 3만 좋아요를 받았어요. 미영이 흥분해서 보여주는 화면에는 이 씨가 파마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댓글에는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엔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20대, 30대 젊은 여자들이 일부러 이 씨에게 머리를 맡기러 왔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4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친구들도 다 할머니한테 머리하고 싶다고 해요. 젊은 손님들의 열렬한 지지에 이 씨는 감사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지역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복지센터에서의 봉사는 이 씨에게 또 다른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희 씨, 우리 복지관에서 강좌를 개설하면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복지센터 관계자의 제안에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강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강좌는 예상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습니다. 60대, 70대 여성들이 몰려와 이 씨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강좌를 듣던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죠. 하루 종일 일하며 아들 뒷바라지했고, 그리고 얼마 전엔 그렇게 키운 아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목이 메었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씨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킨 것은 제가 평생 손에 쥐었던 가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손에 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가위가 있을 거예요. 이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의 상황은 매우 나빠졌습니다. 집 한 돈을 모두 이 씨에게 상환한 후 그들은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알려지면서 며느리의 카페는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았고 아들은 회사에서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중이었습니다. 행사 관계자의 초청 제안을 받으며 귀가하는 길, 이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대성이었습니다. 무려 반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대성이. 아들은 만나자는 간절한 요청을 했고 이 씨는 다음 날 미용실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들어선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깨는 축 처진 채 피곤함이 역력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피곤함과 짜증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곧바로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도 알바를 하고 손주 하준이를 돌볼 여력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눈물을 보이며 다시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발요. 하준이도 할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때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평일에 낮 시간만 하준이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물론 용돈도 드릴게요. 며느리 말에 이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이에 무슨 미용이에요.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하준이나 돌봐주세요. 며느리는 은근히 이 씨의 일을 무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단호하게 아들 부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니? 내 집 팔아먹고 날 내쫓고 이제 와서 손주 봐달라고?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인데 왜 또 그러세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였고, 그리고 저희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싫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고 이제 너희한테 휩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손주가 자랑스러워할 할머니가 되려고 해.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 거다. 이 씨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소 순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낙담한 채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이 씨의 사연과 새로운 도전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40년 경력 할머니 미용사, 인생 2막을 열다. 기사가 나간 후 한 지역단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은혜님을 저희 6070 성공 사례 발표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실 거예요. 이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40년간 가위를 든 손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이 씨는 손주 하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손주 하준이가 할머니가 잘라준 머리가 제일 좋다고 말했을 때 이 씨는 그래,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집을 잃고 고시원에서 지냈던 암흑 같은 시간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일어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이 씨의 의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가위를 들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